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어제 코스닥 3,000포인트 가냐 이런 방송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콕 집어서 하나의 종목 그룹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여기 좀 더 말씀드리고 종목군도 소개해 드리면서 이 관련주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죠. 이제 22일 날, 그러니까 22일이니까 목요일이 되겠군요. 목요일 날에 이제 코스피 5천 돌파하는 가운데 5천 특위가 열렸어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3천 달성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에 있어서 연계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자산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금요일 날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입장들, 그다음에 토큰 증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것들은 이번에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작년부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갑론을박, 설왕설래가 이어졌어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고, 또 금융 안정, 또 화폐 유동성 안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은행의 어떤 역할을 더 강화하고, 또 투명한 어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제도권 편입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 거고, 반면에 뭐 은행이나 뭐 일반 사기업들 같은 경우는 규제를 좀 풀어서 일반 핀테크 업체들도 활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3월 달 정도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윤곽이 잡힐 것 같고, 연내 통과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비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연내 통과를 전제로 해서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 증권 STO 관련주들이 조금 상반기는 좀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들. 왜냐면은 이 부분들은 바로 뭐니까요. 정책주죠. 여러분들 정책주의 흐름 아시잖아요. 주식하신 분들은 정책주가 어마어마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근데 이 특히나 예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 때 뭐 4대 강강 사업 관련주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저출산 관련주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뭐 그린 뉴딜 뭐 관련주들 이런 거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주라 볼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주가 된다고 하면은 요거는 좀 퍼포먼스가 더 크지 않을까. 왜냐면 금융에 대한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요것들이 어떻게 보면 통화주권, 원화주권에 대한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달러 환율에 대한 방어로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나간다는 명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으로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작년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좀 시세를 냈었지만, 사실 작년에는 기대감이 좀 더 컸던 거고, 올해는 기대감들 뭐 있지만 기대감 플러스 실제적인 어떤 이 성과나 실제적인 어떤 이 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올해 상당히 큰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뭐 대통령이 의지가 또 있고, 또 관련된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올해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애 입장에서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당 같은 경우는 핀테크 업체 또한 주체가 돼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으로 약간의 갈등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어쨌든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뉴스가 좀 눈에 띄었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가 늦어지면 FTA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미 다 스테이블 코인 되는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하고 있잖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근데 해외에서 우리나라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만약 규제에 가로막혀서 진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해외가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어떤 제도권에 있어서 만들어내는 입장이 아니라 만들어진 생태계에 들어가서 협상을 의뢰 입장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제 해외에서의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제도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지금 발행을 시도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 국내는 사실상 그냥 써야 되는 거죠. 그들의 어떤 생태계, 그네들의 어떤 이 룰을 우리는 그냥 따라야 되는 입장들, 우리가 좀 더 개선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협상을 제시해서 바꾸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익을 가지고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뭐 해피블록의 김규윤 대표님께서 뭐 얘기를 했는데 좀 저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고 좀 주목해봐야 될 기사.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일단 컨소시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뭐 하나금융지주에서도 IM증권이나 또 BNK 금융지주하고도 서로 어떤 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확대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금융권은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결국 정부도 같이 조인을 해야 되고 뭐 은행 그다음에 어떤 핀테크 업체들도 같이 기술 테크들과 연계를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올해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더 좀 진전된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를 갔지만 뭐 상한가를 또 뭐 갈 수도 있어요. 월요일 날에.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오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올해 무조건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작년에도 로봇 관련주들이 뭐 로보티즈나 이런 어떤 로봇 관련주들도 진짜 안 갔어요. 하긴 작년에 초도 로보티즈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뭐 드리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작년 상반기까지도 물론 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떤 퍼포먼스가 크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다가 6월 달부터 크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결론적으로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9월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SPG 같은 경우도 SPG는 심지어 돈도 잘 버는 기업인데 안 올라가요. 시총 5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10월달까지 로보티즈 다 갔는데 얘도 뭐 9월 10월달까지 안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11월 때부터 급등을 하게 3만 원대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게 12만 원까지 거의 올라가는 어떤 기업은 토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굳이 뭐 상한가 가서 따라붙는 것보다도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떨어졌을 때 요렇게 모아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강한 어떤 확신이 있다고 하신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해서 하나 정도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건데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이것이 생태계가 확장됐을 경우 어디까지 갈 건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파생돼서 뭐 전자결제 이쪽도 움직일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잠시 뒤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는 저는 다날이라고 봐요. 다날은 실제적으로도 이제 어떤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실결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왔고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이 상용화를 또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무조건 봐야 돼요. 그래서 10,000원 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싼 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그래서 다날을 꼭 여러분들 최우선적으로 뭐 신용이 높다 하지만 다날을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다음에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도 이제는 조금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도 주목을 해야 되고 실질적인 어떤 이도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있는데 이 지주사격인 카카오도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도 사실 그동안 부침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카카오를 좀 밀어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핀테크라든지 어떤 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 쪽에 일단 드라이브를 건다면 카카오에 대한 주가도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네이버도 사실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도 주가가 좀 더 변화가 예상이 된다. 네이버는 실제로 뭐 8% 넘게 급등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AI 모멘텀보다는 제 생각에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모멘텀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부분들이 강하게 이제 지금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야말로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형성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보다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 쪽이 더 무게가 실려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종목이 NHN KCP. 이것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NHN KCP. 요것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요것도 어떤 세블코인 결제에 대한 어떤 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주목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요것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것도 디지털 화폐 이쪽 관계에 대해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후에 보는 게 이제 전자결제나 아니면 STU나 그 다음에 어떤 결제 관련주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핑거 이런 기업들도 턴어라운드 될 수 있겠고, 쿠콘 전자화폐 또 관련주 엮여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더존비주원, 요거는 이제 어떤 ERP도 있지만 전자결제나 B2B 쪽에 대한 부분들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존비 좀 신고가 가고 있네요. 그래서 요것도 주목해보자. 그 다음에 아톤, 요것도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IT센 글로벌, 요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이미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저는 차라리 다날 이쪽이 좀 더 강하지, 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토큰 증권 어떤 STO 관련주는 이제 뭐 K옥션, 그 다음에 서울옥션 이런 기업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좀 후발주 성격이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 은행 증권도 잘 봐야 돼요. 하나투자증권. 요거는 실제적으로 뭐 두나무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도 이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대형 그룹사에서는 이제 BNK 금융주주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주사들은 특히나 올해 상법 개정안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주사는 여가 연관돼서도 크게 오를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BNK 금융주주, 그 다음에 하나금융주주, 요것도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 요 신고가를 또 가고 있는 상황인데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런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가 우리 일상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결제도 있지만 또 어느 쪽도 있냐면 게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P2G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하면은 바로 뭐 실제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감들, 또 게임 관련주는 특히나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서 어떤 이제 판로가 열릴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도 이제는 좀 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제가 게임 관련주는 사실 그 작년에 한 번도 좀 뭐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드린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 관련주는 단순하게 어떠한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이 성장세 뭐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이것들이 바로 디지털 자산하고 딱 제일 좋게 연계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가 거기서 좀 더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게임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단일 결제 수단으로서 이 모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장주라고 한다면 뭐 NC소프트도 중요하겠죠. 크래프톤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되는 종목은 위메이드긴 합니다.
위메이드가 사실 예전에 2021년도에 그런 P2G 관련 이슈로 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이 2만 원짜리가 뭐 몇 달 안 돼가지고 2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선 어라운드 되는 이슈로 이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연계성 또 확장성 이런 재료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오위즈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것도 스테이블 절제에 대한 이 적용에 대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오위즈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넷마블도 우리가 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됐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글로벌 결제에서 가장 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여전히 NC소프트, 그죠? 그 다음에 크래프톤. 그래서 이런 게임 관련주도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크래프톤은 사실 과대 낙폭으로도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사실 크래프톤보다는 저는 차라리 위메이드나 네오위즈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그 밖에도 뭐 컴투스 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이제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런 기업들도 어떤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상황들, 넥슨 게임즈 이런 기업들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슈로 삼아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그렇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어쨌든 저는 다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NHN KCP, 그쵸? 잠깐만요, 이거 뺄게요. NHN KCP, 그 다음에 LGCNS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LGCNS, 그것도 주목해보고,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뭐 IT센 글로벌, 그 다음에 헥토 파이낸셜 이런 기업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제 핑거나 아톤, 쿠콘, 더즌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전자화폐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렇죠? 이런 기업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STO 쪽에서는 뭐 서울옥션, K옥션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 관련주에서는 네오위즈, 그 다음에 위메이드, 그 다음에 넷마블, 컴투스 홀딩스 요 기업들을 조금 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기업들 그다음에 좀 증권 쪽에서는 하나투자증권, 두나무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BNK 금융지주,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 기업들이 뭐 일제히 뭐 다 올라가거나 하진 않을 수 있고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대장주 성격에 있는 종목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권 쪽도 잡는 것도 괜찮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는 어쨌든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하나 정도 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디지털 자산 관련주죠. 요 관련주로 앞으로 더 많은 종목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로봇처럼 막 이거 올라갔다 저거 올라갔다가 오늘은 얘 상한가 가고 내일은 제 상한가 가고 요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종목을 왜 올라갔는데 지금 알려줘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조정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보되 특히나 대장주를 좀 보시는 거. 두 번째는 요거를 당연히 기억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암기하셔가지고 요거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딱딱딱 나올 수 있게끔 이거 하면은 뭐 저거 하면 뭐 원화스테이블 관련주 뭐뭐뭐뭐뭐뭐 있는지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대응이 돼요. 그래야지 원화스테이블 코인이 강한지 안 강한지. 그래서 강하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 대장주를 놓쳤다. 부대장주 놓쳤다. 그러면 다른 종목에서 탁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로봇 관련주 이번에 그랬잖아요. 로보티즈 올라갔죠? 로버스타 올라갔죠? 이후에 어떻게 SPG, SBB테크 또 뭐예요? 뭐 스맥, 뭐 삼현 뭐 엄청 올라갔잖아요. 근데 못 올라간 게 뭐였어요? 진짜 괴롭혔던 종목이 뭐냐면 뉴로메카였어요. SPG도 마찬가지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SPG도 이거 진짜 못 갔어요. 로보티즈 실적도 안 나오는 게 6만 원인 게 막 30만 원까지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이거 안 올라갔잖아요. SPG 로보티즈가 7월 달부터 막 급등하게 시작할 때 SPG는 지금 뭐예요? 못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11월 달 되니까 막 급등하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게 뭐냐면 뉴로메카. 아, 이것도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2025년 12월도 안 갔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도대체 뭐지? 이거 회사에 문제가 있나? 진짜 회사의 재무도 좀 좋진 않아 보이긴 했는데 유로메가 괜찮은 기업인데 안 올라가는 거 다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지? 그냥 올해 1월 달에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대장주가 먼저 선점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이 종목군들이 막 돌아가면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추가된 알파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장주는 그냥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정시 무조건 매수가 낫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디지털 자산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편입하고 매매하실 준비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방송이 길어졌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 동안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디지털 자산 관련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 포트폴리오에 한번 반영할 수 있게 점검해 볼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시고 시행해 보시는 거를 권고해 드리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